이 맞춰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평가라는 거는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고 또 리소스를 제대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경영 성과 평가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은 책의 내용을 조금 벗어나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과 제가 생각하는 컨셉을 약간 도식화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통적으로 구매 성과 평가 방법은 어땠는지 살펴보면 아마 그 시작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QCD라고 하는 원가와 품질과 납기를 지키는 것을 점검하는 평가 방법을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 활동이나 구매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뭐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PD 뭐 이렇게 TQRDC 뭐 이렇게 약간의 그 확장되는 형태로 그 점검 항목이 늘어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대체로 이들이 가지는 특징은 약간의 일방적인 지표였고요. 또 약간 탑다운 방식의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개량된 형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는 MBO라는 게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것의 약자예요. 얘는 이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특징이 있고 부서원들과 합의와 이해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발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거기에 뭔가 투자가 될 거고요. 그 투자를 통해서 얻어진 이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재무적 분야에서는 ROI라고 부릅니다. 투자 대비 이익률이죠. 이거를 구매 활동이라고 하는 구매 공급 관리 활동의 프레임으로 변경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구매 활동에 관련된 투자의 합분에 그 활동으로 만들어진 재무적 산출물의 합. 이걸 우리는 구매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A.T. 커니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Return on Supply Management Asset이라고 하는 걸로 로즈마라고 부릅니다. 일단 그 분모에 해당되는 구매 활동에 관련된 투자를 보시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피리어드 코스트하고요. 스트럭처럴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매 활동과 관련된 비용하고요. 구매 관련 투자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스펜드 커버리지 곱하기 벨로시티 곱하기 카테고리 일드 곱하기 컴플라이언스 플러스 에디셔널 베네핏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장은 잘 감이 안 오시죠?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면 스펜드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구매 부서가 가지는 통제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조금 사례를 찾아보면 구매가
기존의 그 원자재 위주의 통제력을 가졌다면, 통제 범위를 가졌다면, 그게 아니라 물건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전문가인 구매 공급 관리자들이 그거 이외에 서비스라든지 또는 일반 사무실에 쓰는 모든 또는 뭐 회사에서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면 구매가 이제까지 발달시켜온 외부로부터 조달 과정의 효율성 또 효율화할 수 있는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에서 구매 통제 범위, 스펜드 커버리지라고 하는 게 재무적 산출물 안에 포함이 되고요. 벨로시티는 구매 관리를 하는 빈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카테고리 1등은 원가 절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는 규정 준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additional benefit은 추가 이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기업을 설명하는 언어가 있죠. 기업을 설명하는 언어는 재무예요. 그래서 기업을 다니는 분들, 기업에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은 이 재무를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소통하기 쉬워요. 생산은 생산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개발은 개발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최종적으로 기업이 공용어인 재무라고 하는 언어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구매 공급 관리 활동도 이런 재무적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기업의 언어인 재무적인 언어에 조금 더 가깝게 될 거고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거고 상대를 설득하기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매 활동에 관련된 투자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invested supply management asset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산출물은 financial result delivered라고 하는 영단어입니다. 책에 이 부분을 조금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2018년도 정도에 소개할 때 꽤나 신선한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잘 짜여진 원래 그 어떤 개념들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잘하는 회사가 컨설팅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에이티커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에이티커니가 만든 개념이 또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구매 체스보드라고 하는 전략을 집대성한 어떤 개념이죠. 파워 또는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구매와 공급이라고 하는 힘의 게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하나하나마다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게 구매 체스보드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죠. 로즈마도 괜찮은 개념인데 약간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걸 좀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아직은 조금 더 낯선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ROI라고 했을 때 투자 대비 이익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시죠. 이게 설득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로즈마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우리는 재무적으로 구매 활동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이제 구매 활동에 관련된 투자를 분모로 재무적 산출물을 분자로 해서 로즈마라고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재무 쪽에 관련된 분들은 괜찮은 개념이다.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요 개념을 이제 구매 공급과의 기본 단계에서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매 활동을 평가하는 과거에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고,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MBO라든지 또 재무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로즈마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면 책에 일단 로즈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회사 걸 한번 로즈마 점수를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방법이 있어요. 그 네이티커니 그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로즈마 그 산출 방법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회사 이름 넣고 그 내용들을 쭉쭉 넣어가기 시작하면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구매 공급관리 부서에 로즈마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동양이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은 기업의 정보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대단히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즈마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서양은 그 내용들을 외부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 크게 꺼리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즈마 평가 부분도 해외 사례들을 보면 어, 그 산업별로 어떤 점수가 선진 그룹이고 어떤 점수가 이머징 그룹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연구 자료들을 쉽게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서양은 조금 더 개방적으로 로즈마라고 하는 툴을 받아들여서 재무적 성과 평가라고 하는 거를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평가 방법에 이건 이제 구매를 떠나서 기업의 재무평가, 기업의 성과평가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면 이런 질문이죠. 어떤 부서가 있는데, 어떤 기능 부서가 있는데 그 기능 부서가 평가를 했더니 우리 완전 100점이야. 100점 만점이야. 98점이야. 근데 결과적으로 회사는 적자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잘했는데 왜 기업은 적자가 날까? 근데 그런 거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 아, 이게, 어, 너무 단편적으로 어떤 부분만 평가한 거 아닌가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재무적 관점, 운영적인 관점,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 고객 관점이라고 하는 좀 균형 잡힌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균형 잡힌 평가를 통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전략 개발, 기업 단위의 전략 개발과 방향을 맞추는 얼라이먼트하는 형태로 작용할 거다라는 게 균형 성과표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무적 관점은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자재, 원자재 절감 또는 뭐 대체 자재, 표준화나 공용화를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결국에는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걸로 기결되는 재무적 관점의 평가가 있고요. 운영적 관점에서는 운영 효율화라고 하는 형태로 그 하위 요소를 찾아보면 뭐 전산화율 또는 구매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구매 발주가 나가면 리드타임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프로세스가 잘 정착되어 있는지, 정보화의 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운영적인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관점은 이건 이런 거예요. 어, 미래를 위한, 역량 개발을 위한 미래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고객 관점은 이제 내부 고객이 얼마나